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의 연말 축제 분위기가 충격적인 총격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끝난 직후 금요일 밤 다운타운 루프 지역에서 두 건의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4세 소년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현재 범행과 관련된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 폭주하는 여행객들과 악천후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헤어와 미드웨이 공항을 합쳐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승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헤어 공항 단독으로만 160만 명 이상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항 측은 밝혔습니다. 시카고 시티에이가 블루라인 열차 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방화 사건의 용의자에게 법원이 계속 구금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연말 지급이 종료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과 관련해서 백악관과 여야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니어의 사회보장번호가 범죄에 활용됐다고 겁을 준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연방기관 요원을 사칭한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하고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친생명단체가 2만 6천 명 이상의 아기를 낙태로부터 구한 것을 기념하며 미국 전역에서 여러 낙태 시술소들이 폐쇄되고 최근 친생명 캠페인 참여율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의 연말 축제 분위기가 충격적인 총격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끝난 직후 금요일 밤 다운타운 루프 지역에서 두 건의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4세 소년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현재 범행과 관련된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대형 행사가 마무리된 직후 발생해서 도시 전체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격은 시카고 극장 인근에서 발생했고 13세에서 17세 사이의 10대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남쪽 지역에서 두 번째 총격 사건이 발생해 비극은 커졌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14세 소년 1명이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고 또 다른 1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획돼 시카고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집단 난동, 틴 테이크 오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 폭주하는 여행객들과 악천후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헤어와 미드웨이 공항을 합쳐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승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헤어 공항 단독으로만 160만 명 이상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항 측은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로 항공사들은 이번 연휴를 역대 가장 붐비는 추수감사절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6일 오전 시카고 지역에는 눈 또는 얼음이 내리면서 오헤어 공항의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한때 오헤어 국제공항의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는 곧 해제되었지만 항공기의 이륙을 제한하는 지상 지연은 수요일 오전에도 계속되면서 최대 70분가량의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항공국 관계자들은 여행객들에게 이번 연휴가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사항들을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공항에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서 보안검색 대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공항 주차장 이용 시 사전에 주차 공간을 예약하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출발 전 항공사 앱이나 공항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운항 정보와 날씨 상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시카고 시티에이가 블루라인 열차 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방화 사건의 용의자에게 법원이 계속 구금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지역사회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며 석방 없이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CTA 블루라인 열차가 얼빙파크역에 도착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열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 중입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은 용의자를 제압하고 진화에 나서며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을 주는 이유는 용의자가 범행 당시 전자 모니터링 상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용의자는 이전에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GPS 기반의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감시 구역을 무단으로 벗어나는 규정 위반을 저지른 직후 이 끔찍한 방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연말 지급이 종료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과 관련해서 백악관과 여야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달 관련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양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지면서 합의 전망은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입장차까지 드러나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당내 반발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안에는 소득 상한 도입, 최소 보험료 부과, 건강저축 계좌 행태로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습니다. 시니어의 사회보장번호가 범죄에 활용됐다고 겁을 준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연방기관 요원을 사칭한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하고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사회보장국 산하 감사관실 또는 연방기관 요원을 사칭한 이메일이나 전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범행 대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면서 범죄, 연루, 통보 등 수상한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을 경우 의심부터 하라고 전했습니다. 사기범들이 이메일 제목으로는 사회보장 계정에 문제가 감지됐다라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사회보장 번호가 범죄에 활용돼 24시간 내 정지될 수 있다며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범들은 수신자를 속이기 위해 그럴듯한 감사관실 서류 양식도 첨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사회보장번호 범죄 활용, 개인정보 도용, 컴퓨터, 전자기기, 해킹 피해 등을 언급하며 공포감을 준 뒤 빠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연락을 하면 문제 해결을 빌미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방식의 송금을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친생명단체가 2만 6천 명 이상의 아기를 낙태로부터 구한 것을 기념하며 미국 전역에서 여러 낙태 시술소들이 폐쇄되고 최근 친생명 캠페인 참여율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을 위한 40일은 지난 20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2007년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최소 26,100명의 태아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전 세계 1,800여 개 도시에서 40일간 진행된 기도철야 행사인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이 종료된 지 몇 주 만에 발표됐습니다. 해당 단체는 새로운 웹캐스트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어디서든 낙태를 끝내라라고 강조하며 생명 존중 운동의 현황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25일 서울 소재 한교총 회의실에서 상임회장회의와 임원회의를 열고 조직 인선과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사무총장과 법인사무총장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사무총장에 김철훈 목사를 선임했고 현직 법인사무총장인 정찬수 목사를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훈 목사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길을 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국교회의 새 지평을 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예장통합연금재단 사무국장과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교단 연회비를 20% 인상하기로 했고 당초 30%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회의에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와 조정됐습니다. 또한 임원회의를 실행위원회로 변경하고 사업법인 이사회를 별도로 두기로 하는 구조 개편도 함께 의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식품의약국 FDA의 우편 주문 낙태약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 175명은 지난 21일 발표한 서한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FDA 국장에게 화학적 낙태의 첫 번째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이 여성에게 미치는 해롭고 과소 보고된 영향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하원 공화당에서 44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은 또 트럼프 정부 시절 시행됐던 대면 조제 의무를 복원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들이 의사에게 직접 상담받지 않고도 우편으로 낙태약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의 우편 주문 제도는 낙태 운동가들이 낙태 금지법이 강한 주를 포함해서 어디에나 약물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약물이 의사의 감독 없이 주 경계를 넘어 배송되는 과정에서 이를 여성에게 동의 없이 강제로 복용시키거나 악용할 위험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현재 미국 내 전체 낙태의 3분의 2가 화학적 낙태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바이든 FDA의 무모하고 책임없는 우편주문 낙태 계획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서 무슬림 가정에 이슬람 혐오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거리 설교자가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스윈든 시내 중심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거리 설교자 숀 오설리번은 지나가던 무슬림 가족에게 우리는 유대인을 사랑한다. 유대인 혐오자들, 팔레스타인 애호가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가족은 이를 증오 발언으로 규정했고 경찰은 신고를 증오 주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오설리번은 범죄 및 무질서법에 따른 종교적 가중, 고의적 괴롭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원던 크라운 법원 배심원단은 6일간의 재판 끝에 오설리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한때는 길을 잃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바꾸셨고 좋은 소식을 나누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기독교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도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면서 쌀쌀하고 매서운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전 중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4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곳곳에 강한 바람 부는 곳이 있어 체감 온도는 더욱 크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54분, 해 지는 시각 오후 4시 21분입니다.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추수감사절인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는 풍요롭고 따뜻한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